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1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이 비컷 이야기가 나오면 시장은 반드시 환호를 해줄 줄 알았는데 지금 당장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자면 유동성 완화 기대감과 경기 침체 우려감 속에서 방향성 잡기 구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에서의 관건은 경기 연착륙 가능성 여부를 지켜보는 게 될 것 같은데 역시나 만만치 않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말까지도 열심히 투자 전략에 대해서 배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 중에도 여전히 무료 공개 방송 기회는 열려 있고요. 알찬 내용 많이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머니왕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역시나 오늘도 이분과 먼저 시장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MTN의 베스트 어드바이저이시죠. 조은정보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위원님, 저희가 방송도 한 주 쉬어가는 마당에 위원님의 이 포착 종목들은 쉴 여력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지금 몇 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보이고 있는지 소문이 자자한데 얼굴도 그래서 그런가 너무 좋아 보이시는데 한 주 잘 지내셨을까요? 예, 뭐 잘 지냈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내고 왔습니다. 아니 위원님과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뭐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셨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연휴도 끝냈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위원님과 함께 시장에서 달려나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시황 분석부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예, 안녕하세요. 예, 뭐 제가 이제 지난주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추석 그 연휴 때문에 방송을 못하고 일수로 한 2주 만에 여러분들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시장이 좋은 듯 하면서도 또 어렵고 어려운 듯 하면서도 또 뭐 수행될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우리가 이제 지난주를 복귀해 보면은 물론 이 거래일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시장은 지수로 봤을 때 쌍바닥 후 이제 터닝 포인트에 왔다. 지수로 봤을 때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마 지금장에서는 이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수익이 잘 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수익이 잘 나시고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좀 소외되는 그런 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렵다는 게 바로 그런 말씀인데 특히 최근에 제가 이제 7월 1일부터 강조드렸던 제약바이오 섹터 여기에서 신고가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말하자면 유한영양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알테오젠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이죠. 그다음에 또 리가켄바이오 또 심지어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께 추천드렸던 3일제약 뭐 이런 종목들이 다 신고가를 경시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이게 바로 종목 장사라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공통 분모를 갖는 거 바이오면서도 신규 상장주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이 될 겁니다. 이런 종목들도 뭐 그냥 단기일나에 100% 정도 상승이라는 그런 흐름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일단 시장은 이제 지수는 안정적일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죄송합니다. 미국에서 비컷 단행행 이후에 소위 말해서 경기 후퇴 리세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킨 게 바로 신규 수당 청구 건수거든요. 그래서 실업 수당이요. 그것이 이제 좀 하향되고 그러니까 리세션의 우려도 서서히 둔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지수는 안정적인 흐름이 예상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건 지금 바로 종목을 보자는 겁니다. 종목에서 좀 풍요를 구가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1년에 꼭 두세 번 정도는 좋은 기회가 온답니다. 첫 번째 올해 기회가 언제냐면요. 2월 달이었어요. 그때 어땠을까요? 많이 내렸을 때죠. 그 다음에 지금 8월 달이에요. 8월 달, 우리 혜연님 아시죠? 블랙 먼데이. 맞아요. 그때가 굉장히 공포스러웠지만 지나고 보면 그게 저점 기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2월 달에 이어서 지금 8월 달에 저는 그 기회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자신 있게 봐도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시장에서 그 답을 구하잖아요. 많이 내렸을 때가 답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어떤 섹터를 노릴 것이냐. 역시 이제 뭐 이런 건 이제 금리도 이제 인하되고 그러니까 많이 내렸던 낙폭 성장주에서 우리가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모아서 하나로 집합돼서 나타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바로 기술적 지표예요. 그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차트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8월 달에 이게 이제 8월 초가 바로 위기와 기회가 병존했던 구간이죠. 이때 이제 공포스러울 때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르면서 13%나 그냥 쉼없이 올랐거든요. 이것은 이제 많이 올랐고 저항에 부딪히면서 항상 주식할 때 그걸 아셔야 돼요. 외바닥은 가바닥이다. 그래서 진바닥을 찾는 쌍바닥을 쳤어요. 서서히 뭐 지금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꺾이는 흐름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수 급락은 안 나올 겁니다. 월보를 보시게 되면 이제 9월 달도 이제 다음 주면은 거의 끝나가잖아요. 그 다음 주 뭐 30일 한 번 거래일이 있고요. 잘하면 또 양성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에 음선 난다 하더라도 이미 지난번 밑거래는 커버했거든요. 10월 달은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좀 마음고생 하셨던 부분들 좀 우리가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코스닥이 역시 우리 개인투자 입장에서는 수익내가 좋은 장이죠. 왜 그러냐면 그때 이제 가파른 하락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17% 정도, 이게 지수로 봤을 때 17% 상승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다이렉트로 상승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역시 또 쌍바닥을 쳤네요. 역시 코스닥도 어제 한 1.2% 가까이 상승이 일어났잖아요. 물론 단기적으로 뭐 좀 저항권을 하긴 합니다만은 큰 폭 조정이 없다는 감안했을 때 우리가 시장은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고, 특히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제약업종 지수를 볼까요? 제약업종이에요. 이따 제가 특별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6월 장을 마감하고 제가 7월 1일 아침 방송에서 장 시작하기 전입니다. 제 일성이 7월 달 주목해야 될 섹터가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진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것을 어느 정도 예측, 포recasting이라고 그러죠. 그걸 가늠할 수 있는 게 기술적 지표예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삼각 수렴 패턴하고 이평선 밀집이죠. 그럼 또 캔들로 봐도요. 이거 황금백점 전략 넘버 4에서 나오는 양음 패턴이에요. 이때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증권방송 많이 보셨겠지만 이 음선은 되게 싫어하거든요. 전문가들도 싫어하고 여러분들도 싫어하고. 자, 이럴 때 여기서 기회라고 본 사람은 흔치 않을 겁니다. 근데 이때 제가 이제 아침에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운 좋게 그날 제약업종 지수가 4.19% 급등했거든요. 이 가파르게 20% 상승했고, 그 다음에 블랙 먼데이 이후에 이거 한 번에 많은 22% 상승을 급등해 가져왔어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은 하락 다음에 주가가 이제 그 반등하는 그 강도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하락 부분을 한 번에 메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갭 상승, 개발을 한꺼번에 메우면서 전고점 오면서 트라이했잖아요. 이게 주도 섹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님 그냥 아시겠죠? 네. 이런 것도 자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눌리면서 어제도 보세요. 이렇게 강한 상승 흐름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번 제약바이오를 뭐에서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봐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다. 그리고 또 패가 베끼는 게 하나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코스닥에서 그 시총 1위가 바로 에코프로 그쪽이었죠. 근데 지금 알토젠 1등이에요. 맞아요. 그래요. 이런 것들이 바로 제약바이오를, 근데 이것도 이제 지금 뒤늦게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 보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뜻이냐면은 선점을 해야 된다. 예, 그런 것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네요. 낙폭 성장주 꾸준히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가 아닌가. 제가 볼 때는요, 특히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 박앤세일 종목 싸게 보는 종목 너무 많거든요. 저는 됐다 그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실효성 테마 막 쫓아다니면서 아슬아슬하게 매매하는 것보다도 남들이 안 볼 때 저점에서 잡으면 이렇게 좀 이제 좋은 수익이 날 거고요. 제가 이따가 좀 심도 있게 과연 어떻게 맥점 공략할 것인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많아요. 그러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수로는 우선은 이 터닝포인트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우리 시장에서는 낙폭과대 성장주 위주의 포트폴리오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종목들은 또 어떤 종목들을 공부를 해봐야 될지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우리 좋은정보위원님과 이 부분도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황금 맥점 포착주들의 흐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종목들 상승률을 보니까 아니 이 단기간에 이 상승률이 나올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날짜를 다시 봤어요. 위원님, 이 종목들은 어떻게 이런 흐름을 가져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 혜연 랭크님하고 지금 두 번째 방송인데 좀 프레시한 게 좋습니다. 진짜. 왜냐면은 이걸 뭐 늘상 보시는 분들은 아유 뭐 좋은 정보 황맥기 황금 맥점 이렇게 그 뭐 루트레게 보거든요. 근데 실제 매매를 이렇게 하시자면 또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왜 프레시라고 생각이 되냐면은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저점에 잡되 빨리 상승이 일어나거든요. 네. 이게 황금 맥점 전략에 좀 뭐 이렇게 독보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혜연님께도 같이 보시자고요. 이제 네. 배우는 입장에서 우리 시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저를 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꾸 공부하시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CS 배열이라는 종목, 이거 황금 맥주에서 포착한 종목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같이 보시자고요. 한번 이제 저기 뭐 우리 혜연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께서 과연 이 자리에서 내가 매수가 나갈 수 있었나? 왜 그럴까요? 거의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상위 5%분들 이때 매매를 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왜 손이 안 나는 줄 아세요? 배우시거든요. 아, 이런 거 뭐 역배열은 매수하는 거 아니고 뉴스 나오고 스포트라이트 받는 그걸 매수해야지 언제 올릴 줄 알고 이런 걸 매수해 라고 말씀들 하시거든요. 근데 황금 맥점 자리는 뭐냐면은 장이 끝나면 말입니다.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 맥점을 굉장히 쉽게 포착해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저점 잡아도 아까 말씀드린 좀 획기적인 게 뭐냐면요. 보통 당일에서 5일 내 거의 승부가 나요. 최소한 5에서 20%라는 적중률이 8, 90% 돼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게 되면 자, 노란색 부분이었죠. 과매도권이죠. 음선 5개죠. 이렇게 과매도권에서 하면 내린다 하더라도 이것은요 크게 안 내려요. 그래서 31%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CS 뭐 베어링은 CS 인드의 뭐 자회사고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고 그 다음에 나온 거예요. 언제요? 올랐을 때요. 그러면 보세요. 31% 올랐죠. 이게 바로 황금 맥점 자리가 우리한테 뉴스에 앞서서 신호를 알려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이제 YC가 있거든요. YC 같은 것도 이제 반도체에서 제가 좋게 보는 종목들인데 아마 금요일 날 매매하신 분들 YC 같은 거 이제 반도체 뭐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이거 또 엔비디아가 오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올랐으니까 매수해야지 갭 상승했을 때 음봉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늘 이걸 말씀드려요. 갭 상승했을 때는 일단 경계 모드로 가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랐다. 패를 보고 매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황금 맥점 전략은 이미 매수 신호를 알려줘요. 이 공통된 게 한번 다 공부해 봅시다. 이게 뭘까요?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에서 매수하면 이게 과매도권이라는 거거든요. 과매도권은 무슨 뜻이냐면 싸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이라도 33%나 올랐죠? 이게 작을까요? 몇 거래일 동안? 그 다음에 또 한중 NCS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ESS 관련주인데 뭐 국내 유일의 냉각 시스템 하는 거죠. 이것도 이평선 밀집에서 양음량 패턴에서 황금 맥집이 포착해서 15% 상승했습니다. 몇 거래일도 아니에요. 15% 상승했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넥스트 바이오 이것은 이따 제가 특별히 또 설명드릴 거예요. 예, 넥스트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한번 이따 또 시간이 좀 구애받을까 또 그래서 이날 제가 여러분 달려 보십시오. 8월 23일이었어요. 금요일 날이. 그래갖고 제가 똑같이 머니왕 이게 지금 이제 TV 생방송 끝나고 가서 온라인 무방할 때 제가 참 기가 막히는 좋은 종목 발굴했습니다. 함께 한번 달려가 보십시다. 라고 얘기했던 이 종목이거든요. 이게 거의 단기간에 배나 상승이 일어났죠. 그러면 오래된 건 차치하고 여기서도 보게 되면 양양 패턴 나오네요. 그러면서 이것도 55%나 상승이 일어났어요. 이거 진짜 뭐 요즘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옛날에 TV 프로에 보셨나요? 우리 혜연님?
어떤 거? 연애의 맛? 못 파셨구나. 네. 네. 이건 진짜 이 상한가의 맛, 짜릿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황금 100점 전략은 이렇게 좀 열의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다 이렇게 저점 잡은 거고요. 또 엑셀 세라퓨틱스. 아까 제가 이제 공통 분모가 있다고 그랬죠. 예, 제약바이오면서 이것도 한번 제가 차트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실생활에 연결해서 이걸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예, 조금 재미없더라도 들어주세요. 저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물리적인 현상, 일생생활하고 다 연결되는 그런 논리이기도 해요. 자,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있잖아요. 좋은 물건을 되게 싸고 싶죠. 싸게 사고 싶죠. 그래서 막 인터넷 쇼핑도 하고 막 이렇게 어디가 더 싼가 가격 비교도 하고 그렇죠. 근데 주식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걸 늘 묻고 싶어요. 왜 이렇게 시장에서 물건을 상품을 살 때는 싸게 사는 걸 원하시면서 주식은 왜 싸게 안 사시냐고. 왜 이렇게 늘 장대양봉, 접상병, 돌파양봉, 그 다음에 늘 테마 이슈 많이 오른 것들 뒤늦게 가담하시냐고. 그래서 제 30년 노하우를 하나 전수해 드린다면 성공하는 투자자들은요, 파란색 숫자와 음선을 즐겨요. 그럼 어떤 뜻이냐면 싸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펀더멘탈이 되는 종목입니다. 항상 그 베이스를 깔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엑셀 세라퓨틱스가 바로 이거거든요. 음봉 5개짜리예요. 여기서 빠지면 얼마나 빠질까요? 또 하나 팁 알려드릴까요? 여기서 상한가를 뽑으면서 급등이 나왔어요. 그럼 이 저점만 훼손하지 않으면 이 강하게 상한가를 두 번에서 가까이 상한가 뽑은 것은요, 리바운딩도 세게 나요. 우리가 공놀이 할 때 있잖아요. 땅 치면 이 공놀이 세게 처음에 치면 그 다음에 리바운딩, 그러니까 여진도 이게 진폭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상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한 40% 가까이 상승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이제 SK 이트닉스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결국은 ESS 관련주인데요. 자, 우리 이것도 보세요. 역전된 망치를 노려라. 저점에서. 내내 조정받았죠. 여기서 많이 내렸죠. 노란색이죠. 이때는 보통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러거든요. 내리면 한없이 내릴 것 같은 그런 공포스러움. 또 오르면 한없이 오를 것 같은 그런 착각. 그것 때문에 늘 급등주를 매수하시는데 노란색이고 여기서 물론 빠질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완전 역전된 망치는 계속 내리고 또 하루 종일 조정받은 거거든요. 이때 상한가 뽑았어요. 그 다음에 어떤 뉴스는 다음에 나오는 법입니다. 바로 SK 이트닉스가 그렇고 또 뭐 유한여행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바로 음선 5개짜리 그거 똑같죠. 음선 5개에서 리바인드 하고 어제 또 재료가 나왔잖아요. 뭐 길리어드 사이언스에 한 뭐 1,070억 정도 라이센스 아웃이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것도 한 25% 상승이 일어났다. 그다음에 이제 코코미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데 이게 양양음에다가 또 양음이에요. 그러면서 이것도 이제 굉장히 장대 양봉이 있거든요. 이때 쫓아다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돼서 뭐 상황 임박한 25% 정도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이제 서서히 이제 공부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장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지금 종목 장세고 가장 경계될 건 그 포모 신드롬. 야, 뉴스 나오고 저 급등 차트 어디서 배웠는데 내가 저걸 놓치면 바보 같을 때, 그럴 때는 항상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우리가 성공 투자하려면 좀 맥점, 황금 맥점 자리를 잘 잡아가지고 남들이 안 볼 때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시장 어렵지 않게 대응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위원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물건은 그렇게 싸게 사고 싶어 하시면서 주식은 왜 그렇게 비싸게 사느냐 하는 그 이야기에 뜨끔했는데, 저 역시나 뜨끔했는데 저만큼 뜨끔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잠시 후 이어지는 강의 시간을 통해서 단기간에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들을 위주로 전략을 어떻게 짜볼 수 있을지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우리는 왜 이 황금 맥점에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이제는 디테일한 내용들도 잡아가 봐야 될 텐데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주식을 비싸게 사는 데 있어서 같이 혼났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글들을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 지금 저희가 선취의 중요성을 같이 좀 인지를 한 것 같거든요. 이제는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그런 전략들을 세워볼 수 있을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위원님? 예, 우리 혜연님 혹시 주식 하시나요? 했었습니다. 했었어요. 근데 이제 주식을 할 때, 저도 참 눈물겨운 그 과정을 거쳤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두 가지 그 전략을 구사하고 싶어요. 투 트랙인데, 하나는 말로 홈런 종목을 잡는 거고, 또 하나는 그것마도 그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짜릿짜릿하고 좋은 게 뭐냐면은 저점에 사가지고 단기간에 좋은 수익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복리의 마법으로 우리가 계좌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투 트랙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께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말로 홈런 종목을 잡는 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은 논리고 과학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나고 보면 아하, 그때 이래서 이 주가 이렇게 오르고 그랬구만 뒤늦게 늘 알게 되죠. 예, 그런데요. 말로 홈런을 치려면은 그런 종목을 잡으려면 시대의 흐름, 그러니까 패러다임이죠.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머니투데이 방송한 지가 한 4년 반이 지났는데 그때 일성이 98년에서 2000년도까지 전개됐던 정보화 혁명, IT 혁명 이후에 그 다음에 또 이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게 먼저 갔던 게 물론 제약바이오 이때 말씀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갔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 다음에 또 AI 모멘텀이나 그때 뭐 중간에 로봇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굉장히 강한 게 AI 모멘텀에서 그런 반도체 이런 쪽이 다 서큘레이션 순환 상승을 이루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제약바이오는 제가 이제 최근에 왜 7월부터 이것을 선점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냐. 성장주 중에서 가장 못 올랐어요. 가만 보시게 되면 2020년 3월 달 여러분들 그 참 공포스러운 팬데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냐면 그때 대부분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급하게 상승이 일어났어요. 굉장히 강한 랠리를 보였거든요. 그로부터 딱 4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4년이 넘게 지지부진하고 가격 메리트를 만족하고 성장률에서 덜 올랐죠. 그래서 이 사이클이었다. 4년 만에 돌아온 사이클이었다. 그리고 주가라는 것은 혹시 이제 그 실효성 테마를 좋아하시는 분께 제가 한 가지 조언을 드리면은 주식시장에서 영원한 테마는 뭘까요? 펀더멘탈이에요. 펀더멘탈입니다. 그러니까 실적과 성장성이에요. 그러면 제약바이오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셀리브라든가 박셀이라든가 그런 것들 별로 이렇게 문의 가지고 하는 것들 말고요. 캐시카가 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버틴 종목들. 예, 그래서 대표적인 게 유한양행, 라이센스 아웃이 되고 알테오젠, 니가캠 다 그런 것들이 그 유형에 속하는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 CMO라든가 CDMO, 뭐 삼바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이러면서 셀트리온 뭐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은 너무 무거우니까 탄력은 줄어들지만 캐시카가 많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말씀드릴까요? 2020년에 제약바이오 업종이 PBER이에요. 80배였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인 줄 아세요? 40배예요. 그 당시에 영업이익률이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때 당시에 제약바이오 업종 영업이익률이 13%였어요. 지금 몇 프로인지 아세요? 17%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캐시카우가 되니까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엔 좀 ADC, 이건 뭐 제가 시간상 설명 안 드릴게요. 이제 항암에서 ADC라든가 비만 치료제 이런 것들이 시세를 주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포인트가 어느 포인트일까? 아무리 좋아도 그 우리가 소위 말해서 just in time이라고 그럴까요? 그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황금 맥점 전략이라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이게 이제 삼각 수렴 패턴이고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평선 밀집에서 이때 가파른 상승이 일어나죠. 근데 이럴 때는 말이 안 나오죠. 그렇게 되고 또 왜 제가 7월 달에 좀 매크로하게 이걸 보시자 그랬냐면 월봉 보면 답이 나와요.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혜연님께는 아주 그냥 열심히 보고 계신데 자, 보세요. 여기서 이게 대쌍바다가 쳤죠.
쳤고 상승 1파, 조정 2파, 상승 3파, 조정 3파예요. 조정 4파예요. 좀 어려운가요? 엘리어트 파동으로 되면은? 예. 그래서 이게 하락 구간에서 있잖아요. 역전된 망치 캔들을 노려라. 월봉에서. 그러니까 이거 항상 미리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말로 홈런 종목을 보십시다. 알테오젠입니다. 제가 이제 머니투데이 방송 제가 4년 반이 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 제4차 산업혁명 온다. 바이오를 보시자. SSC 제형주사 저는 굉장히 좋게 본다. 예, 그래서 그 탑픽은 알테오젠 아니겠는가? 라고 해서 제가 밤방송에서 여러분께 추천드려서 600% 다이렉트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알아야죠. 이것도 역시 ADC 기반이란 말이에요. 키투르다 SC 제형주사하고 그다음에 머크사의 라이센스 아웃이 이제 뭐 계약금만 266억 나왔고 실제적으로 말이에요. 올해 1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되고 있다. 그리고 2000년 3월 21일부터 저는 이 종목 수차례 공략을 했습니다. 월봉입니다. 이때 했거든요. 이거 월봉도 봐도 역전에 맞춰 토지, 뭐 양음 양 나오면서 600% 올랐고 이제 가격과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거쳤죠. 그러면서 아까 저 팬데믹이 한 4년 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는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였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도 거의 10배가 나왔고 그다음에 또 이때부터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20배가 넘었습니다. 제가 화면이 너무 크게 나와요, 감독님. 그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그다음에 또 이제 리가켄 바이오입니다. 리가켄 바이오도 이것은 뭐 단기간에 한 170% 올랐는데 ADC 원천 기술을 확보한 그런 회사다. 임상 3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푸싱, 다케다, 익수다. 그다음에 또 이런 데 한 8조 7천억 정도 라이센스 아웃이 된다. 11월 2일이니까 1년도 안 됐죠. 한 10개월 됐는데 170%나 상승했습니다. 이것도 일간 차트인데요. 이 마디마디 참 변곡점은 우리 황금 맥점이 잘 잡아줍니다. 위에서 매도할 때는 매도하고 이거 제가 10만 원 갈 겁니다 라고 했거든요. 처음에 여러분께 추천할 때부터 어제 드디어 1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170% 상승이 났습니다. 왜 10만 원 간다고 말씀드리느냐. 라이센스 아웃이 8조 7천억이에요. 그 어떤 마일스톤 그 페이지별로 그 단계별로 받게 되니까 당연히 그 오르는 거죠. 그 다음에 3천당 제약, 아까 말씀 비만 치료제, 그 다음에 또 황반 변성 그 주사, 그걸로 해가지고 이것도 완전 저점에서 이때 매도할 때 매도하고 저점에서 해서 이것도 215%나 가파른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조금 누워있죠? 예, 그래서 3천당 제약, 우리는 뭐 다 익조로 나왔으니까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말로 홈런 종목이었다면 지금부터 굉장히 주목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요즘 뭐 방송국에 소문이 자자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정말 이거 참 10거래일 연속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 하시다 보면은 일주일에 상한가 하나, 그것도 많이 올랐을 때 말고 저점에서 상한가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자신도 좀 되게 운도 좋았고 기분도 좋은데, 그러면 이 황금 맥점에서 상한가가 어떻게 탄생하는지, 예, 그걸 가지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황금 맥점 포착은요,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개인투자들 전업하시는 분들 보통 우리 익숙한 게 뭐가 익숙하죠? 뉴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에 뜨는 거 잡자 그러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황금 맥점은 그런 개념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장이 끝나면 말이죠,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 맥점을 가장 쉽게 포착해요. 급등한 종목을 추격하지 않기 때문에 95% 개인투자한테 그런 매매를 하거든요. 리스크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내가 이게 저점이 잡으니까 말이야, 군뱅이처럼 슬슬 맨날 기어가고 아니면 또 두더지 땅굴 파는 것처럼 지하철로 이렇게 빠지고 그러죠. 근데 그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식을 180도 달리게 하는 게 바로 황금 맥점 전략이고, 이것은 당일에서 5일, 거기에서 거의 다 승부합니다. 빠르면 뭐 당일에서 3일이죠. 그러면은 이 특징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특징 한번 보세요. 네, 굉장히 중요해요. 예, 소문 뉴스에 앞서서 매수 신호를 알려줘요. 주식 겪으는 이게 있어요.
많이 들으셨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으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쭤볼게요. 근데 왜 뉴스에 사세요? 아까 제가 반도체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뉴스 나오면 이미 늦는다는 거예요. 아마 개인 투자도 95% 분들이 그렇게 할게요. 제가 죄송합니다. 왜 혜연이께서 웃으셔가지고 저도 그냥 웃어요. 근데 이것이 적중률이에요. 한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작년 1월부터 아침 방송에서 좋은 정보의 공방 코너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여러분께 이미 다 데이터를 입증된 거예요. 89%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볼 거예요. 8월 26일부터 9월 12일까지 10번이나 상한가 종목이 속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 볼까요? 첫 번째, 황금 맥저 포착 상한가 종목. 8월 26일, 9월 10일 아까 보셨죠?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입니다. 내용을 알아야죠.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내시경 지혈 넥스 파우더가 독보적입니다. 이건. 그래서 국내에서 유일하고요. 뭐 세계에서 한 3위 정도 되고 식약처, 유럽 C, 미국 FDA까지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글로벌 의료기계사 메드트로닉 제휴를 맺었다. 구체적으로 한번 개수를 말씀드릴까요? 이 회사 있잖아요. 5월에 이것이 또 다른 것도 있지만 캐시카가 되는 게 넥스 파우더가 4만 개에서요. 내후년에는 31만 개 팔려요. 그러면 몇 배 성장하나요? About 8배 성장이에요. 2년 동안. 그러니까 항상 주가라는 것은 있잖아요. 미래의 가치를 값을 해서 상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하시려면 이런 종목 놓칠 수가 없죠. 게다가 내용을 알았다면 아무 때나 매수하시면 안 된다. 황금 맥점 전략이 있다. 양양음 패턴. 우리 이제 머니투데이 애청자분들 이 정도는 다 아실 거예요. 늘 타임아주 급등주 매매하시는 분들 이게 저점이었어요, 고점이었어요. 여기에서 완전 저점에서 그때부터 상승이 일어났다. 또 한 번, 두 번째가 바로 양양음 잘했는데 이때 또 한 번 상한가 뽑았고 어제 같은 장에서도 아주 급등이 나왔었죠. 이게 또 제가 목요일 날 아침에 방송에서 제가 밤방송에서 편입시켰는데 아침 방송에서 편입 못 시켜서 들고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뭐 어떤 분 또 거기에서 뭐 보유수 물량이 뭐 어떻게 말씀하시던데 그걸 제가 다 파악까지 하고 그 내용을 설명드렸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 깜짝 놀랐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 상한가 종목 8월 27일하고 29일 이엔셀입니다. 이엔셀은 어떤 회사냐? 삼성 서울병원 장종목 교수가 교원 창업한 회사다. 세파하고 유전자 치료대 CDMO 사업을 한다. 세 번째가 중요해요. 글로벌 제약사 17개사와 33건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제 내용 되셨죠? 그 다음에 자리를 보실까요? 바로 이런 자리예요. 이렇게 신규선에서 한 분을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눌림을 주고 이렇게 하루 동안에 반토막 나는 그런 회사고요. 이때 첫 상한가 나왔죠. 그 다음에 또 양양음 패턴이죠. 59% 올랐어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상한가인 거. 그 다음에 TDS팜이 있습니다. 8월 28일 공략한 건데 파스 기반의 TDDS 시스템을 개발해요. 23년 작년에 매출액이 300억 의 영업이익이 50억이에요. 그러면 뭐 장사 잘 되잖아요. 앞으로 니코친 이제 담배 금연을 하는 그런 거죠. 그다음에 코스메티컬 패치까지 영토를 확장한다. 내용이 돼야죠. 보실래요? 아까 제가 역전된 망치를 노리라고 그랬어요. 이 역전된 망치 양선이 됐든 음선이 됐든 이거 뭐냐면요. 굉장히 하락 구간에서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돼요? 급등한 다음에 이때 상한가 쫓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딱 여기서 6만 원짜리가 3만 원까지 내려면 아까 싸게 살 수 있죠. 가격 메리트가 돼 있죠. 거기다가 기술적 지표 황금 맥점 역전된 망치였죠. 상한가 뽑으면서 64%나 올랐어요. 단기간 내에 이렇게 올랐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보실까요? 엑셀 세라피틱스입니다. 이것도 78%나 올랐는데 너무 단기간에 급등 나왔죠. 다 저점이었죠. 동사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 이게 이제 셀젠 테라피라고 그래요. CGT 전문 기업입니다. 셀크가 주력 제품이고 이 회사도 글로벌 총판이 7개에서 한 배 정도로 이렇게 늘어난다. 이렇게 회사에 발표를 했어요. 그럼 이 자리를 보시죠. 자,
음봉 5개 나왔죠. 이게 역전된 망치죠. 배우셨나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뉴스 나오니까 이해하기 쉽고 그러니까 아, 내가 저 못 사면 바보 같다니까 그런 거 뒤늦게 쫓아다니면서 아슬아슬 매매를 하는 게 좋겠어요. 이게 좋겠어요. 상한가 뽑고 그 다음에 또 음봉 나오죠. 역전된 망치 또 나오네요. 이게 또 양념 또 나오네요. 이것도 78%나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리드 위주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그리드 위주는요. SK가스가 지분을 21%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그룹, 대기업 거기에 소위 말해서 뒷배가 있다고 할까요?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력 수요 관리, 그 다음에 ESS 태양광 사업을 하는 거예요. 신재생, 뭐 그런 거. 뭐 스마트 그리드 정도로 이해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PLC 모뎀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전기차 이런 포비아 때문에 굉장히 걱정되잖아요. 폭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 모뎀. 국내에서 마켓시어 90%입니다. 1등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참 주식하다 보면요. 제가 왜 자꾸 기술적 분석을 여러분께 강조드리냐면 다음에 뉴스 나와요. 그러면 이것도 가만히 보실까요? 많이 내렸죠. 이 쌍둥이 캔들 음봉 벌써 5개 정도 나오고 이때부터는 크게 안 내린다니까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서 상한가 뽑아요? 예, 바로 청라. 그 뭐 화재가 이제 전기차 때문에 화재가 돼서 정부에서 뭐 대책 내놓겠다 해가지고 뭐지? 수혜주가? 그러니까 그리드죠. 그 다음에 오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점 효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보시게 되면 PNS 미케닉스가 있어요. 이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나갈게요. 이것도 이제 의료용 재활 로봇. 그러니까 바이오 섹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로봇도 같이 접목이 된다. 이 회사도 2024년부터 27년까지 연평 한 43% 성장이 예상돼요. 저는요, 종목 연구를 철저히 안 하면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공모가가 22,000원인데 많이 내렸잖아요. 이것도 보실래요? 자, 많이 내렸고, 여기서 기간 조정을 가져가죠? 이게 바로 맥점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좋은 상승 흐름을 보였다. 상한가에서 42%.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면 이제 다 공부하셨나요? 저희가 여러분들 8월 24일 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송 끝나고 무방에서 여러분께 예고해드린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이었어요. 그게 거의 10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월요일 날 또 황금 맥점을 포착한 종목이 있거든요. 어찌 보면 이게 하반기를 빛날 히어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방에서 안내해 드릴게요. 네, 7월에 어떻게 이 제약 바이오주들의 흐름을 예상을 하고 먼저 선취매를 하셨는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황금 맥점 포인트에서 포착됐던 종목들 중에 이 대박주들 분석 시간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뉴스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선취매를 할 수 있을지 분석 한번 도와주실까요, 위원님? 네, AS 코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종목을 여러분께 추천드렸는데 첫 번째 3일 제약이 있습니다. 6월 24일 날인데 이것도 한 81% 상승이 93% 올랐는데 지금 AS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3일 제약은 크게 이제 점환제하고 하나는 그다음에 고혈 관련 치료제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이 맥점에서 여러분께 추천드려서 이게 6월 24일 날이었네요. 지금 많이 올랐죠. 81% 정도 상승이 일어났는데 추천한 지금 종목 AS예요. 일단은 어느 정도 이것은 과열권이거든요. 매도하는 전략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드 위주가 있습니다. 그리드 위주도 이게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저점에서 여러분께 추천드려서 이것도 단기간에 67% 정도 상승 흐름이 일어났네요. 이것도 다시 한번 제 관심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PNS 미케닉스. 그러니까 3일 제약은 이미 목표가 초과 달성했으니까 빠른 시간에 좋은 수익 냈잖아요. 3일 제약 이것은 수익 실현 다 하셨을 거고, 이제 그리드 유지하고 PNS 미케닉스 이것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시해 드릴게요. 네, 저점에서 공략해서 지금 상승률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AS도 진행을 해봤는데 이런 종목들을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장에서 이 황금 맥점 포인트를 갖고 주목을 해보면 좋을 만한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이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위원님 한번 이야기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전진 건설 로봇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 제가 무방에서 안내해 드릴게요. 네.
자, 그렇다면 바로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도 반드시 시청을 하셔야겠죠. 뉴스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미리 자리를 잡고 공략을 해서 상승률을 크게 극대화해 볼 수 있는 전략들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 잘 짚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공개 방송도 놓치지 마시고 다음 주 전략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어떤 내용들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은 제가 우리 앵커님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웬만하면은 그냥 특별한 일 없으면 함께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요즘 뭐 제가 참 주제넘게 운이 좋게 또 상한가가 계속 10거래를 나오고 있고 다 저점이었잖아요. 아픈 계좌 가지고 계신 분들, 급등한 종목 추격해서 아프신 분들, 오늘 또 제가 월요일날 좋은 종목 준비했거든요. 오늘은 그냥 만사 지쳐놓고 함께 공부할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무방에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네, 잠시 후 11시 20분부터 이어지는 무방 꼭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파인 시그널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제는 시장에서의 이 파인 시그널을 포착하면서 상한가 종목들을 잡는 전략들도 배워봐야겠죠. 이재상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사실 이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너무나도 탄탄한 시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의 종목들은 또 어떤 흐름을 보였을지부터 궁금한데요. 종목 이야기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앵커님이 이제 저희 모닝투데이 방송에 오신 지 이제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근데 오시기 전에 수개월 전부터 계속 제약바이오를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마 이렇게 집중적으로 설명드렸던 이유는 제약바이오가 대세인데 그러면 과연 지금 이제 IT나 반도체의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그러면 다시 한번 반도체가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바이오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바이오의 열풍들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안 올라간 그런 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우리가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는 시장에 뭐 분할 매수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뭐 안 올라가다 내려오는 종목들을 뭐 비중을 더 추가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투자 대비해서 가성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 뭐, 오늘도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먼저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근데 바이오에 있어서 빅2가 오고 있습니다. 네. 빅2. 네. 바이오 빅2는 과연 무엇일까? 네. 바이오 빅2가 가장 대장주고, 이 빅2가 움직임에 따라서 다른 바이오들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빅2를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최근에 가장 핫하게 올라갔던 게 바로 유한양행이죠. 네, 유한양행은 이미 오픈된 재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유한양행 이후에 이 바로 빅2는 HLB와 그리고 알테오젠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제가 알테오젠 HLB를
HLB 같은 경우에 작년 12월, 그리고 알테오젠은 뭐 작년 뭐 11월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시간에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리뷰를 해드린 이유는, 만약에 이 종목이 죽었다면은 저는 리뷰를 안 해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여러분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 종목들을 기반으로 해서 알테오젠, HLB 그리고 유한양이 갈 때 다른 종목들도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에 대한 내용들을 미리 알고 가셔야 된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그런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가 미국 시간으로 20일 FDA에 이제 재신청이 들어가는데, 아마 이제 공시는 월요일 날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FDA 재신청, 이때 한번 반려가 되면서 하한가를 2번이나 갔었는데, 그 이후에 추세는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목이 과연 이제 계속 이 추세를 타고 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는 이 고점 대비해서 추세가 서서히 돌파되고 있는 구간이 바로 여기에 이미 기술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상승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HLB에 대한 내용들을 저한테 훨씬 더 집중해서 들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HLB 뭐 수도 없이 말씀드린 거고, 아마 제가 머니투데이에서 한 40번 이상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아마 이 미국에서 FDA 승인이 나게 되면은 시장에 대한 확장성 굉장히 커질 겁니다. 이 HLB의 이 리보세라닙이라는 이 항암제는 일반적인 항암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암이면 간암, 뭐 폐암이면 폐암, 이렇게 한 암에만 이렇게 집중돼서 효과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 리보세라닙은 새롭게 혈관을 생성하는 걸 억제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암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자라나는 그런 어떤 세포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세포가 성장이 멈춰 있는 게 정상인데, 암세포는 계속 자라난다는 거죠. 근데 자라나는 거에 에너지원을 공급해주기 위한, 에너지원을 공급해주는 건 바로 이제 혈관인데, 혈관 생성을 막아주기 때문에 어떤 암이든지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번에 유럽 암학회에서 다양한 암에 대한 그런 효과에 대한 그런 검증을 했는데, 뭐 식도암이라든지 담도암, 흑색종 여러 암에 대해서 결과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 뭐 폐암, 간암, 난소암 뭐 이런 암들의 효과가 있다고 이미 발표를 한 상태고,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블록버스터급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유한양행이 존슨앤존슨에서 대행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로열티를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 리보세라닙은 로열티를 받는 게 아니라 직접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벌써 이미 판매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통과됐을 때 이 판매되는 그런 어떤 매출 자체, 그리고 영업이익 자체는 굉장히 파급력이 클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의 그런 주가의 행보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HLB의 지금 흐름은 앞으로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오히려 기반을 마련하고 있고, 지금 횡보 구간을 돌파하는 그런 구간, 그 구간이 여러분들이 또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드디어 알테오젠이 돌파 시도가 나왔죠. 근데 알테오젠에 대한 내용들도 이 시간에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알테오젠이 이 키트로다 SC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지금 최근의 트렌드가 뭐냐면 SC 제형으로 바꾸는 게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투여하는 그런 주사제보다는 한 번 주사를 맞았는데 한 달 동안 지속력이 있다. 그러면 그쪽에 어떤 그런 SC 제형이라는 쪽으로 기술력이 이전이 되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이 알테오젠이 투자 공고 종목까지 이제 올라갔습니다. 워낙 뭐 큰 상승은 아니지만 꾸준히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투자 공고 지정으로 종목으로 지정이 됐는데, 최근에 보면은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가 린디라는 회사의 SC 제형 기술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전반적으로 이 SC 제형이라는 게 앞으로도 대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키트로다의 그런 시장 자체가 키트로다가 매출이 30조 원이 넘습니다, 한 해에. 근데 키트로다를 우리가 이제 항암제를 투여할 때 닌거를 꽂고서 3시간, 4시간 동안 투여를 해주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 알테오젠의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5분에서 10분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엄청난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키토루다가 이런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기타 일반적인 회사에서 이런 바이오시밀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제약품을 만들게 되면은 키토루다 매출이 줄어들 텐데 키토루다 SC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키토루다 SC를 계속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편함을 겪고서 기존의 키토루다를 쓰는 것보다는 알테오젠 기술이 접목된 이런 SC 대용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출이 클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뭐 35조 원의 키토루다 매출은 가히 폭발적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영업이익이 1조 원대인데 알테오젠이 지금 로열티로 받을 수 있는 마일스톤이 거의 1조 원대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훨씬 더 기업 가치는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70조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은 거의 20조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상승의 여력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지금 뭐 설명드린 것들은 계속해서 제가 리뷰할 때마다 설명을 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IT 반도체들이 7월 달부터 꺾여서 내려간 상태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올라오는데 굉장히 버거워하고 있죠. 올라오더라도 과연 그와 관련된 중소형 반도체주들이 올라올 수 있느냐. 이미 돈은 제약바이오 쪽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이 빨리 그쪽으로 이전에 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에도 계속해서 제약바이오를 설명을 드리는데 특히나 최근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바로 블루엠텍이 핵심이죠. 지금 보시다시피 저점이 9,680원인데 벌써 25,000원을 올라왔다는 것은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중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는 그런 구간이 나왔었는데 이 블루엠텍은 최근에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국내 출시될 예정인데 위고비의 장점은 이 비만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노화 방지라든지 그리고 또 심장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오면서 유럽에서 심장 질환 치료제로서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가 앞으로도 대세지만 시장 자체가 크기 때문에 뭐 비만 인구는 계속해서 늘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이 비만 치료제는 앞으로도 계속 부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블루엠텍이 이렇게 저점에서 올라오는데 현재 구간은 이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뭐 현재 구간이 이런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상장 초기보다는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고 저렇게 지속적으로 내려와 있는 종목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각도를 보시면은 상승하는 각도가 아직까지 가파르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이런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이거를 제가 비행기 이륙에 맞춰서 비행기가 이렇게 뜰 때 우리가 랜딩 기어를 올리면은 급속하게 이렇게 상승을 하거든요. 여기까지 끝까지 보자 우리가 그렇게 보시고서 대응하시는 게 굉장히 좋겠다. 지금은 아직까지 상승 초기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바이오 제약 종목들의 상승이 지금 아직까지는 상승 초기라고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인벤티지 랩이라는 그 종목도 바로 이제 비만 치료제인데 독일의 베링거 인게라임과 최근에 협약을 맺었는데 이 인벤티지 랩은 이 장기 주사형, 장기 지속형 주사형. 그러니까 이걸 고분자를 갖다가 약물에다 담아서 주사를 한번 맞았을 때 이게 지속적으로 약물이 터져 나오면서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이렇게 지속을 해주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인벤티지 랩인데 이거를 이제 독일의 베링거 인게라임과 최근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동 개발을 하기로. 그래서 움직임 자체를 보시면은 최근에 이런 쌍바닥을 잡고서 올라오고 있는데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블루엠텍은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업체가 아닙니다. 그냥 유통만 하고 있는 회사인데도 그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이 회사는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최근에 목요일과 금요일 날 이틀 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공략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위치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고분자 마이크로스피어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약물을 갖다가 전달해주는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벤티지랩이 지금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지난주에 이제 이틀 동안에 우리가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이틀 동안에 조정을 받고 지금 다음 주에 이제 양봉이 나온다고 하면은 네, 강하게 치고 가는 만약에 2주차에서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양봉, 그 다음 주에 피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도 기억을 해보시면 작년에도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 중에서 가장 강하게 올라갔던 것이 바로 인벤티지랩. 여기에 뭐 하나 더 하면은 펩트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펩트론은 제가 참고로 오늘 언급은 안 드리지만 인벤티지랩, 펩트론, 블루엠테 이런 것들 전부 다 여러분들이 모멘텀을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시너지 이노베이션인데 이 회사는 뭐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 이 회사도 자회사가 비만 치료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에 대한 그런 내용 때문에 부각이 되고 있는데 자회사 유로바이오젠이 비만 치료제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특이적인 거는 대부분의 비만 치료제가 주사형인데 이 회사는 경구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사형보다는 이 경구용이 훨씬 더 편리하다 이렇게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생산이 연구 개발이 끝나서 생산을 하게 되면은 부각이 될 수 있겠죠. 훨씬 더 매출이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회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시너지 이노베이션의 주봉 차트는 지금 바닥권에서 이런 대량 거래가 실린 이후에 아직까지 5주선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저 이제 먼 구간을 보시면은 올 3월 달에 이런 매물대가 형성돼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목표로 해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샤페론입니다. 네, 샤페론. 이게 지난번에 제가 토요일 날 드리고 나서 바로 이제 그저께 목요일 날 상한가를 갔는데 이 샤페론이라는 회사가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저점이 1,300원인데 상장 초기에 10,000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고점 대비해서 거의 10분의 1까지 내려왔다. 그래서 10분의 1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이런 대박이 터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지금 보시면 샤페론은 다양한 그런 약품들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아토피 치료제가 미국에서 임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FDA에서 안정성과 효능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빅파마에서 얼마나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느냐 이 게임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나온 내용을 보면은 빅파마와 이미 계약을 했는데 일단은 노코멘트. 예를 들어서 비밀 유지 계약을 써서 일단 이게 완전히 임상이 끝났을 때 발표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아토피 치료제는 스테로이드 계통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올라갈 것이다. 지금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아토피 치료제를 넘어설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 중요한 건 제가 이 시간에 거래량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바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음봉이 나왔지만 거래량이 굉장히 줄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핵심적인 거래량은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래량 그리고 이때 거래량. 이만큼의 거래량이 더해져서 이 거래량보다 많이 나오지 않는다면 고점으로 올라갔을 때 그렇다면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산술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샤페론의 주봉인데요. 주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주봉상으로도 보면은 2주 동안에 거래가 줄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점은 돌파하고 있다. 네. 매물대도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거의 고점에서 10분의 1이나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공략이 가능하고 거래가 줄은 상태에서는 양봉이든 음봉이든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물론 이제 지난주에 추석 연휴였기 때문에 이 거래일밖에 거래가 없었지만 어쨌든 매도 물량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도 또 공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셀로메드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뭐 설명드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바이오입니다. 지금 바이오 종목이 여기서 설명드린 종목들이 죽어서 사이클이 끝나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은 거의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비교를 해보면 IT 반도체들이 올라오는데 아직까지는 올라오는 폭이 그리고 추세 자체가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약바이오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자, 이 셀루메드라는 회사는 셀루덤젠이라는 걸 개발을 했는데요. 이게 피부 이식제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피부 이식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미용 분야라든지 뭐 이런 쪽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은 네, 이 바닥에서 포착이 된 이후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이 더 갈 수 있느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거 차트를 제가 여기서 주봉 차트까지만 보여드리지만 이제 과거의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내려온 종목 이런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자, 중요한 거는 이거죠. 지금 거래가 완전히 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승할 때는 거래가 폭발하면서 상승을 하지만 조정을 받을 때는 거래가 줄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매도 물량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은 바로 이렇게 거래량이 극도로 줄었을 때가 바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11선에 걸려 있긴 하지만 만약에 이제 여기서부터 뭐 한 2,700원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되겠지만 그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주는 모습을 보였을 때 여러분들이 한 2에서 3분할 정도로 매수했을 때 이 종목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2주째 음봉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추석이 껴 있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줄긴 했습니다. 다만 전주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런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 5주선을 타고 가는 그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티스 이제 마지막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특발성 폐섬유종, 이 종목 이런 질병에 적합한 그런 약물을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데 이 단계가 지금 현재 내년 초까지 어느 정도 임상이 다 끝나버리면 이미 마일드스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게 어느 정도 기술력이 확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아까 샤페론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최고점 대비해서 10분의 1 토막 난 게 바로 이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상장 초기에 15,000원대였는데 지금 뭐 바닥이 1,400원대에서 포착이 되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시면은 중요한 거는 이 거래량이 지금 올라가면서도 거래가 안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구간은 어떻게 된 건가요? 여기서는 상승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략을 할 위치다. 근데 지금 뭐 워낙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이 종목도요. 이 종목도 지금 거의 한 2달 넘게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뭐 여기서도 그리고 여기서도 계속해서 아마 공략할 수 있는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충분히 하실 수 있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은 이제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께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드리는 거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6거래를 연속해서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가 브릿지바이오의 가장 강한 그런 피크를 만들어내면서 단기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을 하는 거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자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이렇게 거래량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거는 5주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이전 고점 부근 4,790원 정도인데 뭐 이 정도까지는 일단 매물이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이런 다양한 종목들을 설명드렸는데 이제 바이오 쪽의 종목들이 아직까지 살아 있고 지금 설명드렸던 종목들은 전부 다 아직까지 우상향하고 있고 추세가 살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갈 수 있는 종목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다만 우리가 빠지고 있는 종목들을 물타는 것보다는 훨씬 더 투자 대비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매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우리 시장 살펴보자면 계좌에 제약주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로 수익률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자세한 분석들을 들어봤고요. 전략을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다음 주 파인 시그널 전략들도 배워봐야겠죠. 저희는 정리하고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위원님과 함께 자세한 시장 이야기도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는 사실 B컷 이야기가 나오면 시장이 무조건 좋아지는 건 줄 알았는데 또 마냥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시황을 좀 분석하고 계실까요? 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 6개월 전에는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실제 금리가 인하가 되게 되면은 거기서 주가가 빠질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우리가 다 망각하고 금리가 내려가면은 지수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는 어떤 게 맞다 이런 거보다도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고 시장의 어떤 그런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시장도 변화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시장에 대해서 나쁘게 보진 않는다. 근데 저는 사실은 시장이 좀 조정이 강하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 단순하게 지금 올라온 거 그리고 지금 일시적인 상승, 일시적인 조정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굉장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미국의 대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선 때문에 지금 시장에 좀 뭔가 무리수를 두면서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에 이제 대선이 끝나거나 아니 대선 직전에서는 시장이 좀 급격하게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우리가 미국 시장이 어제 이제 선물 옵션 만기였는데 선물 옵션 만기에는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지곤 합니다. 근데 이 선물 옵션 만기 때 대량 거래가 터졌을 때의 시점, 그러니까 과연 이제 여기가 고점이냐의 논란이 좀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어제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음봉으로 전환됐는데 이 구간에서 만약에 더 올랐을 때 거의 이제 피크점에 간다고 하면은 뭔가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이 바로 이제 최고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지금 구간에서는 뭐 너무 부담스럽거나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종목, 우리 시장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 우리가 미국의 지금 엔비디아가 오늘 간밤에 새벽에서도 끝난 그런 시장에서 보면 엔비디아가 또 하락을 했는데 엔비디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따라서 계속해서 연동해서 우리 시장이 갔었지만 지금은 엔비디아가 올라도 안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중소형 반도체주들의 문제가 뭐냐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거의 1년 동안 급격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상승률보다 오히려 더 큰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50% 뭐 60%까지 빠진 상태에서는 위에 매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등을 해도 어렵겠지만 반등도 쉽지 않다. 우리가 이런 사이클이 지날 때 보면은 과거에 이제 코스닥 종목들 보면은 고점 찍고 뭐 군대 간다고 표현하죠. 거의 2년 동안 하락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흐름에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반등폭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는 예측이 안 되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와 관련된 중소형 종목들은 빨리 정리하면서 지금 돈의 흐름이 제약바이오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거두시는 게 아마 연말까지도 아마 제약바이오 움직임들이 계속 살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수요일 날 신규 주택 판매 매매 건수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26일 날은 이제 GDP 2분기 GDP 미국의 확정치가 나오는데 이럴 때 이제 조금 시장에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10월 초에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의 그런 시장들이 움직임. 사실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은 그냥 디커플링 돼 있다고 보시는 게 굉장히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지수에 대한 대응보다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여기에 포트폴리오에 제약바이오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의 성패가 갈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대응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선 시장 자체는 미 대선을 앞두고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겠다. 이 부분을 염두를 하면서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돈의 흐름에 주목을 하면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꾸리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파인 시그널 포착 종목들은 견조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종목들 AS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한 주간에 엄청난 시세를 보였었던 샤페론부터 살펴볼 텐데 아토피 치료제 수출 기대감도 받고 있고
있고요. AI 신약 개발 플랫폼 기술 보유하면서 좀 이 기대감을 받으면서 이번 한 주간의 주가 시세가 굉장히 크게 분출되는 흐름 포착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바이넥스 있습니다. 자, 생물보안법 기대감을 받고 있는데요. 자, 우선은 샤페론부터 자세한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샤페론이 네. 이번 한 주간의 시세가 엄청나게 나타났었거든요. 그렇죠. AS 한번 진행해 주실까요? 네, 실제는 이제 9월 초에 포착이 됐었고, 지금 이제 토요일 날 제가 이 종목을 드리다 보니까 토요일 날 드린 시점에서도 굉장한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준이라는 게 꼭 필요한데, 근데 샤페론에 대한 기준은 제가 이 시간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노하우 같은 그런 비밀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고점 대비 10분의 1 토막 난 그런 종목들이 상장 폐지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급등이 나온다. 이런 기본 전제하에 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준을 잡을 때, 우리가 매매 기준을 잡을 때, 예를 들어서 보조지표를 기준으로 잡았다면, 보조지표가 좋아서 매수를 했다면, 보조지표가 나빠지면 매도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샤페론은 거래량을 보고 드렸고, 거래량이 나빠지면 매도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래량이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요일날 상한가에 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줄었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조정이 나왔지만 거래량이 줄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살아있다. 그래서 현재는 이격이 좀 크지만 이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리지바이오 테라피티스가 여러분들 드리고 나서 120%나 상승했습니다. 그 종목도 똑같이 10분의 1 토막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종목도 아직까지 상승폭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샤페론이 임상 2상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그리고 미국에서 임상 2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미 이 누겔이라는 그 아토피 치료제가 기술 수출 어느 정도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비밀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임상이 끝나게 되면은 굉장히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고, 시장 자체도 큰 게 바로 이제 아토피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시너지를 받을 것이다. 지금은 단계로서는 제가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을 시켜드릴 수 있는데, 그거는 아마 다음 주 정도면은 아마 목표가를 더 높게 잡아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거래량을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끌고 가는 전략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다음 주 주가 흐름까지 살펴보면서 목표가 조정도 가능하겠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셨으니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AS가 필요한 종목은 바이넥스가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제약주들이 힘을 받는 이슈, 바로 이 생물보안법에 대한 기대감을 받고 있죠.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CDMO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좋다라는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 역시나 어떻게 하면 갖고 있는 상승률을 관리를 해볼 수 있을지 중간 점검 필요해 보입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 앵커님 삼천당제약 아시죠? 네. 네. 삼천당제약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삼천당제약이 강하게 올라갈 때 제가 제2의 삼천당이라고 해서 드린 게 바로 이 바이넥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모르시죠? 바이넥스가 과거의 회사명이 순천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2의 천당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 종목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우시바이오가 지금 미국의 그 CMO 그 물량들이 거의 50%대에 육박하고 있는데, 생물보안법이 발의되면서 그 회사의 매출이 이제 제로가 되고, 결국은 바이넥스라든지, 그리고 원래 우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런 CDMO 시장의 넘버원이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 이제 롯데바이오로직스라고 이제 비상장 회사도 있는데, 그 회사도 캐파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바이넥스가 가격 경쟁력이 인도보다 나을까? 제가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경우에는 훨씬 더 우리보다 저가의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위탁 생산에 있어서 인도가 좀 훨씬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바이넥스는 서서히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에 좀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3만 원 정도를 목표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올라간다면은 그 구간에서 좀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보유를 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상승률이 꽤 크게 나타났을 텐데 3만 원 정도를 상단선으로 두고 차익 실현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앞서서 이런 포착주들을 살펴봤는데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앞으로는 우리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위원님? 네, 제가 이 제약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리고 추천을 드렸는데 오늘도 아마 제약바이오 종목을 공개 방송에서 또 한번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대신 이번에 이제 생방송에서는 KBI 메탈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 상반기 영업이익이 175억이고 240%나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비철금속 제조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 내장용 모터를 생산 판매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블랙록이 마이크로소프트나 AI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펀드 조성을 40조 원을 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어제 이와 관련된 종목들, 물론 이 KBI 메탈 외에도 다른 종목들도 일제히 상승했는데 어제 KBI 메탈도 60일 부근에서 중요한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거의 정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2,800원, 목표가는 1차 3,950원 드리겠습니다. 네, KBI 메탈에 대해서 이야기를 짚어주셨는데요. 가격적인 전략도 짚어주셨죠. 손절 라인 2,800원 잡고 상방 3,950원 잡고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여전히 궁금증이 많이 남아있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위원님께서 또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을 해주시잖아요.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뤄주실까요? 아마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저는 이제 원래 전공이 이제 바이오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훈풍이 불 때는 정말 이 높은 수익률을 드렸고 그리고 종목들에 대한 분석 내용들 그리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개 방송 때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제약바이오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바로 시작 단계라는 거 그리고 바이오에서 빅2가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 빅2라는 거는 알테오젠과 HLB인데 알테오젠이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도 아실 거고 HLB도 리보세라님에 대한 그런 효능에 대한 그런 어떤 불안 요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 빅2가 움직였을 때 거기에 따라가는 그런 제약바이오들이 서브 종목들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돈이 이렇게 몰리기 시작한다면은 이제 반도체 IT 쪽의 물량들이 더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어떤 섹터에다가 포션을 더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여러분들이 비중을 서서히 더 실어가는 그런 전략. 그러니까 연말까지 여러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감안한다고 하면은 아직도 안 올라간 그런 제약바이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유한양이 최근에 급등했지만 전통적인 제약 시장.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종목을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전통적인 제약, 뭐 이런 제약 종목들도 뭐 최근에 이제 녹십자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많이 올라왔지만 아직까지 안 올라간 그런 제약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포트를 잘 바꾼다면은 계좌를 망가진 그런 계좌들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개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IT 반도체로 망가져 있는 계좌를 살릴 수 있는 보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 지수 흔들림과는 무관하게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크게 잘 움직였다 보니까 이미 너무 고점인 건 아닐까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아직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배워볼 수 있으니까요. 잠시 후 12시에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까지 놓치지 마시고 포트폴리오 전략 한번 재정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귀한 시간 도움 많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